안녕하세요.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 넥스트 휴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 캠프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젊은 집사님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를 가지고 싶은데 잘 가져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전검사를 하러 병원을 갔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해요. 생리가 지금 2달 정도 안 한 상태고 살이 찐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러신 분들 계신가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라고 하면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죠. 심각한 질환인가? 이렇게 느껴지면서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심각한 질환은 아니고요. 내 몸의 균형이 잠시 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왜 살이 찌는지, 왜 여드름이 잘 생기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혹시 큰 물혹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름만 무시무시할 뿐이에요. 배란을 하지 못한 남포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인 상태인 거거든요. 계란이 껍데기를 깨고 나오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배란이 멈췄을까요?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이라는 택배기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혈액 속 설탕을 세포로 나르는 기사예요. 그런데 세포가 문을 딱 닫고 받지를 않아요. 기사는 당황하겠죠. 택배가 남았는데 왜 안 받지? 그래서 택배기사가 몸속에서 계속 늘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택배기사가 많아지면 난소가 엉뚱한 명령을 받거든요. 여성 호르몬 대신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니 어떻게 될까요? 남포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배란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생리가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게 되는 거죠. 피지선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름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모공이 막히고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턱 밑에 성인 여드름이 올라오고 털이 굵어지는 다모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게다가 식욕도 증가하죠. 단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사이다, 콜라, 빵, 과자 이런 음식들이 계속 당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체중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고요. 그러다 보니 남성 호르몬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배란이 장애가 생기죠. 살이 찌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궁금해요. 나만 이렇게 의지가 약한가요? 아니에요. 몸이 살을 저장하라고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체중 증가가 되고 인슐린이 폭발이 되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 배란이 정지가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에 갇힌 것 뿐이에요. 그럼 임신은 아예 못하나요? 절대 아니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자연 임신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마른 사람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생리가 규칙적인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더라고요. 남들과 조금 다른 리듬일 뿐이에요. 즉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하나의 증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음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진단을 고려하더라고요. 첫 번째, 배란 이상이나 또는 생리 불순일 때. 2번째,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액 검사에서나 여드름이나 다모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초음파에서 다낭성 난소 소견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럴 때 진단을 하니까요.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당뇨병도 생길까요?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형 당뇨병,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젊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10년 후 건강을 지키는 투자가 되겠죠.
4번, 피임약 먹으면 완치가 되나요? 피임약은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는 치료를 받으시고 생활 습관 개선도 함께 해야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5번, 이노시톨은 효과가 있을까요? 이노시톨은 인슐린 신호 전달을 돕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거든요. 일부 연구에서는 배란과 생리주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니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복용한 뒤에 변화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6번, 왜 다이어트가 잘 안 될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금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몸은 단순히 먹는 칼로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몸이 지방을 잘 꺼내 쓰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지방 창고에 문이 잠겨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슐린이 안정될 수 있는 식습관과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체중 감량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생리가 몇 달씩 없으면 괜찮은 걸까요? 단순히 생리를 안 해서 편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란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계속 두꺼워질 수 있어서 일부에서는 자궁 내막 증식증이나 장기적으로 자궁 내막 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를 몇 달씩 하지 않는다면 참지 마시고 반드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감기처럼 며칠 약 먹고 끝나는 질환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하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 당이 많은 음료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다, 콜라, 달달한 커피, 액상과당 음료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두 번째,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기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번째, 체중 관리인데요. 과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배량과 생리 주기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필요하면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는데 상황에 따라 피임약, 배란 유도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약물 또는 이노시톨 같은 보조요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요. 이노시톨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복용 후에 변화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몸의 환경을 바꾸는 영양 리셋도 하나의 접근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Why Clean, How Clean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몸은 단순히 호르몬만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 간, 세포, 영양상태, 염증, 그리고 호르몬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만약 몸속에 과도한 당분 섭취가 계속되고 초가공식품을 자주 먹고 영양소는 부족하고 만성염증이 지속된다면 몸은 항상 비상 모드로 작동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인슐린 저항성도 악화되고 호르몬 균형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에서 추천하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영양 중심의 리셋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류와 초가공식품을 현저히 줄이고요. 충분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서 건강한 지방을 먹고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공급하고 장 건강과 수면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에요. 이런 생활 습관은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일부 사람에게는 호르몬 균형과 증상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난소의 하나의 문제만 아니죠. 네, 몸 전체의 대사와 호르몬이 연결되어져서 생겨진 질환이라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의 몸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네, 식습관을 바꾸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도 해주고요. 세 번째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주는 것. 그리고 장과 간의 관리까지 해준다면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겠죠. 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회복력도 빠르고요. 똑똑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할 것.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불안보다는 연결, 생존보다는 성장,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넥스트 휴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정보들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